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세 여자입니다. 주말에 아이들 먹이려고 음식하면서 사연글 시청하는데 문득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친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제가 장녀다 보니 저보다 공부 잘하는 동생 뒷바라지를 택했습니다. 대학에 큰 뜻은 없었던 터라 지금도 대학 진학을 안 한 건 후회는 없어요. 운이 좋았는지 취업도 꽤 좋은 회사에 됐었고요. 동생 뒷바라지라 해봐야 대학 등록금 몇 학기 내준 게 다긴 했지만 저 결혼할 때 동생이 그때 진 빚이라며 결혼 비용에 보태라고 그만큼 돌려주기도 해서 혼수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어서 저는 취직 이후 한 번도 쉰 적 없이 한 회사에 꾸준히 근무했어요. 사무보조로 들어가서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 다녔으니 한 10년 넘게 다닌 것 같아요. 남편은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저랑 업무차 연락을 많이 하다가 인연이 되어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후 저희 집에 먼저 인사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와 살면서 평생 저 고생 안 시키고 아껴주면 된다고 하고 남편도 성실하고 착해 보여서 별 문제 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아버님은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어렵게 남편과 여동생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저희 집이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긴 했지만 시어머니 혼자 빚 없이 이 정도 일궈놓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처음 뵈었고 점수 좀 따려고 치켜 세워드렸죠. 어머니, 그 여린 몸으로 이렇게 태수씨 잘 키우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태수와 동생 어릴 때부터 키워야 해서 억척스럽게 고생 많이 하긴 했지.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 볼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사치 안 하고 생활력 강한 사람이면 된다 싶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이직 한 번 안 하고 꾸준히 다니면서 동생 등록금도 내줬다 들었다. 보아하니 인내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라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시집 올 때까지 늦둥이 막내딸로 커서 부모님이 엄청 이뻐해줬어. 그래서 밥할 줄도 모르고 그 흔한 계란 프라이도 할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찍 떠나는 바람에 빚도 떠안아야 했고 빚 청산하고 나서 아이들 데리고 단칸방에서 공장 다니면서 억척스럽게 키웠다. 다행히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웠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지금 이 아파트도 빚 없이 살 수 있었던 거고 근검절약이 몸에 배서 쓸데없이 돈 쓰는 것도 난 너무 싫어해. 너네도 내가 뭐 하나 해주는 거 없이 시작해서 미안하지만 열심히 돈 모아서 좋은 데 살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전 어머니가 생각하신 만큼 짠순이는 아닌데 어머니는 열심히 산 것과 근검절약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필요하다 싶은 건 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공장 다니시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소소한 일은 계속하시고 계셔서 그 벌이로 본인 용돈과 연금으로는 생활이 되신다며 돈 달라는 시어머니는 안 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할 일 없이 저만 찾는 시어머니보다는 그래도 부지런한 시어머니가 낫다고 생각하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곧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고 동생이 그동안 대학 등록금 빚진 거 갚는다고 혼수 비용 해준 거 외엔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 복도식 아파트 전세를 얻게 되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청약 들고 몇 년 동안 둘이 열심히 맞벌이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큰애 키울 때까지는 어머니도 가끔씩 아이 봐주시기도 하고 어린이집 보내면서 어찌어찌 회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아파트가 되어 그동안 모아둔 돈 다 올인하고 둘째를 낳고 이사하게 되었죠. 큰 평수는 아니지만 아이들 클 때까지 살기엔 무리 없는 평수였어요. 조금 대출을 받긴 했는데 둘 다 빚지면 안 된다는 마인드라 바짝 벌고 남편은 주말 따로 알바를 하거나 대리운전해서 돈을 더 벌어서 겨우 변제하게 되었죠. 드디어 우리도 쓰고 싶을 때 쓰고 남들 다 하는 캠핑도 다니면서 살 수 있구나 싶었는데 둘째 아이가 아기 때부터 떼놓고 일을 해서 그런지 분리불안이 심해지면서 제가 도저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동안 직장 생활하느라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는데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꼭 굳이 잘 다니고 있는 좋은 회사 관둬야겠냐며 당신이 와서 애들 케어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머니 지금 일을 그만하셔야 하는데 저희는 그만큼의 수고비를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도 일을 못 그만두게 했지만 아이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걸 아시고는 어머니도 인정하시고 직장생활 그만하는 걸 허락하시더라고요. 남편 외벌이로 빠듯했지만 그래도 따로 대출비 나갈 일은 없으니 아끼고 아껴서 잘 지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바쁘셔서 동생 끼니를 챙겨주었는데 그래서인지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가끔 좀 피곤하거나 귀찮을 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기도 했는데 왠지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치킨, 햄버거, 피자, 짜장면까지 손수 다해서 아이들 먹였는데 그래서인지 남편 외벌이로 그냥저냥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제조업에서 근무하는데 거래처도 많이 끊겼고 물건 만드는 양이 많이 줄어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2달에 한 번씩 월급을 가져오다가 나중엔 매달 주는 대신 그동안 받았던 월급의 반으로 줄고 나중에 경기가 나아지면 그때 몰아서 못 받았던 월급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당신이 관두게 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러면 퇴사할 때 못 줬던 월급을 다 받게 되고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받아내면 된다고 저를 타이르더라고요. 지금 와서 회사 관두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경기가 다 안 좋다 보니 다른 회사에 바로 들어갈 보장도 없고 당장 남편이 쉬게 되면 생활비 걱정을 안 할 수 없게 되니까요. 할 수 없이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하고 저는 정말 최소한의 식비만 사용하고 주변 지인들이 본인들 아이 입힌 옷 작아진 거 있으면 물려받아서 아이들 입히고 그렇게 지냈어요. 아이들 키가 쑥쑥 크니까 계절 바뀔 때마다 새 옷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빠듯하게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늘 걱정이 되시는 듯 말씀하셨어요. 에휴, 태수도 월급 반토막 났다면서 너까지 놀고 있으니 너네 어쩌려고 그러니? 누구 하나 제대로 벌어와야 집이 돌아가지. 애들 맨날 남 입혔던 거 입히고. 아휴. 이러시면서 저녁 다 드시고 과일까지 싹 드시고 가시면서 매번 이렇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둘째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둘째는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제 분리불안은 다행히 없어지고 밝게 잘 자라더라고요. 둘째 아이 입학식 날 저녁에 아이들이 둘째도 입학했는데 오늘만큼은 치킨 시켜 먹고 싶다고 하도 졸라대서 정말 몇 달 만에 예전에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던 치킨 쿠폰을 사용해서 주문해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식탁 위에 차려진 치킨을 보시더니 너는 돈도 없다는 애가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치킨을 시켜 먹고 있냐? 면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친구가 전에 둘째 입학했다고 축하 선물로 보내준 쿠폰으로 공짜로 먹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으셨는지 딴 얘기로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옆에 오시더니 이제 민성이도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너도 일해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집에서 애들 본다는 이유로 놀고 있을 거야? 집에서 놀고 있어봐야 뭐하니?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이제 너도 그만 취직해서 일하지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집에서 놀고 있지 않아요. 부업도 꾸준히 해와서 한 달에 60만 원씩 벌고 있고요. 민성이 이제 학교 들어갔지만 1학년이라 12시 반에 집에 와요. 그럼 애들 어떻게 하라고요? 요즘엔 맞벌이 부모들 위해서 학교에서 돌봄 교실도 한다면서. 그거 신청하면 되지. 어머니,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부모 모두 직장 다니고 있어야 자격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른 취직부터 해서 아이 돌봄 교실 보내고 태권도 하나 보내면 얼추 퇴근 시간 맞춰서 오지 않겠어? 얼른 알아봐야겠네. 라면서 빨리 취직하라고 보채시더라고요. 저는 대충 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직장 알아보고 있냐며 집에서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부업하면서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나가서 버는 게 훨씬 많이 벌지 않냐면서 이제 둘째도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는데 언제까지 집에 붙어 있을 거냐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해서 같은 말만 하시더군요. 점점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는 전화하시면 빨리 끊거나 안 받거나 했더니 이제 일 끝나시면 바로 저희 집으로 오셔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직장 다녀라. 지금부터 돈 모아야지 노후에 편하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태수 벌이로는 어림없지 않느냐. 매일 직장 언제 구할 거냐며 같은 말만 하시면서 저녁까지 다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애들 아빠는 저녁까지 회사에서 해결하고 올 때가 많아서 아이들만 있으면 저도 간단히 먹일 수 있어서 식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둘째 입학하고 나서부터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니 대충 차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일은 꼭 먹어야 한다면서 사놓으라고 하셔서 그것도 매일 드시고 가시는데 과일값도 만만치 않고 단 한 번도 사오신 적도 없으시면서 다 드시고 가시니 식비 지출이 늘더라고요. 은근히 요즘 물가가 올랐는지 아이들이 클 때라 많이 먹는 건지 식비가 늘어나네요 하니까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데 좀 더 알뜰히 살림하라고 하시더군요. 말의 취지는 어머님이 저녁 드시면서 과일까지 꼭 드시고 가시느라 식비가 늘어난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저 당신 아들 외벌이 하는 것만 생각하시네요. 어머님이 굳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러시는 건 저를 직장으로 내몰려고 하시는 작전이구나 싶었어요. 결국 내가 졌소이다 하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죠. 그런데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돌봐야 하는 주부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직장은 생각보다 잘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5시에 끝나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6시까지 하던가 아니면 5시에 끝나도 출근 시간이 아침 8시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 등교 시간과 맞지 않더군요. 그러다 집 근처 중심가에서 분식집을 발견하고 점심때라 배가 고파서 김밥 한 줄 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주방 담당 직원을 구하더라고요. 요리는 자신 있었지만 주방 담당이라도 설거지나 뒷정리 이런 거 위주겠지 싶어서 지원했고 퇴근 시간만 확실하게 지켜주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시간 맞춰주신다면서 다음부터 일 나오라고 했어요. 정말 어머니 작전이었는지 일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일하는데도 어머니께서 매일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면 힘들어서 어쩌나 했는데 다행인 건지 안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근무하게 된 분식집에서 저는 오픈 준비부터 5시까지 일하게 되었어요.
원래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가장 바쁠 때인데 아직 저녁 직원을 못 뽑아서 사장님이 급여를 더 올려줄 테니 저녁까지 해달라고 하시는데 힘들기도 하고 아이들도 저녁엔 집에 와서 안 된다고 했죠. 계속 요구하시면 일 못하겠다고 해야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이틀 정도 지나니 저녁 타임 직원이 채용됐어요. 아이들 학교 가면서 같이 나와 9시에 출근해서 재료 손질하고 음식 준비하면 점심때가 돼요. 처음에는 재료 손질, 설거지, 반찬 관리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음식 담당 직원이 아파서 못 나오게 되어서 제가 눈대중으로 봤던 대로 대신했더니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지면서 음식도 만들게 됐죠. 음식까지 만들게 되니 사장님께서 급여도 좀 더 올려주셨어요. 남편과 월급도 비슷하게 받게 되어 이제 아이들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 있으면 배달 음식 시켜줘도 될 만큼 되었죠. 어차피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맨날 찾아와 일하라고 들들 볶아대는데 힘들어도 집에 있는 것보단 이렇게 나오는 게 돈도 벌고 훨씬 낫더라고요. 요리도 곧잘 하는 편이었고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방일도 힘들지만 즐겁게 할 만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도 일 잘한다고 좋아하시고 제 손맛이 입맛에 맞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가게 매출도 꽤 늘어났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와 계세요? 언니 잘 계셨어요? 냉장고 열어보니 빈 공간 있길래 음식 재료 좀 넣어놨어요.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이 음식 재료들은 다 뭐예요? 우리 주려고 가져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이사하는데 마침 냉장고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버려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할 곳이 없어서 여기로 가져왔어요.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언니,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옆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오빠가 여기 학군도 좋고 공원도 바로 앞이고 뒤로는 산이라서 공기도 좋아서 살기 너무 좋다더라고요. 이사 알아봤는데 저도 여기 마음에 들어서 오게 됐어요. 저는 금시초문이라 남편을 쳐다보았더니 남편은 왜? 내 얼굴 뭐 묻었어? 이런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누이가 저희 집 근처, 그것도 길 건너 아파트지만 베란다 창문으로도 보일 거리로 이사 왔다는 걸 알았죠. 이사하다가 오래된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돼서 새로 주문했는데 배송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냉장고 좀 빌리겠다고 하면서 본인들 집에 있던 식재료를 다 가져와서 꽉꽉 채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온 김에 저녁 먹고 가도 되죠? 저희 식재료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하는데 당연한 듯 제가 차려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준비할까요? 저도 일하고 와서 좀 피곤한데 사실 오늘 간단히 먹으려고 했거든요. 언니 살림인데 제가 이것저것 한다고 다 헤집어 놓으면 오히려 정리하느라 언니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언니가 해주는 김치 부친 게 먹고 싶다. 저번에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그거 먹어요. 아주 해맑게 말하더라고요. 이사도 왔고 저도 피곤하긴 했지만 시누이 부부도 오늘 이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사 기념으로 해주자 하고 저녁 준비했어요. 시누이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하니까 말하면 이사 못 오게 했을 거냐면서 어차피 쟤네들이 이사 오고 싶다면서 진행 다 했는데 네가 알았다 한들 뭐가 달라졌겠냐고 하더라고요. 피곤해서 더 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 말대로 이제 와서 내가 알았다 한들 또 뭘 어떻게 하겠나 싶고 다행히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라 다행이다 안도도 되고 시누이도 낮엔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고 어차피 나도 일하러 다니느라 바빠서 시누이 뒤치다꺼리 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사는 게 바빠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살 여유가 없다 보니 나한테만 피해주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분식집도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간간히 배달로 주문이 들어오긴 했지만 매출은 많아봤자 예전의 4분의 1 정도였죠. 장사가 꽤 잘 되던 분식집이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사장님은 직원들을 한 명씩 정리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남편 회사 사정도 더 안 좋아졌던 터라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사정 아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시누이네도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시누이 남편은 작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데 하늘길이 막혀 자재가 중국에서 들어오질 못하니 모든 일이 멈춰졌고 거래처에서 대금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 비용 막느라 빚도 갑자기 불어났대요.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간간히 배달 주문은 들어와서 혼자 주방일 하느라 하루 종일 일하다 지쳐서 좀비처럼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누이는 제가 힘들든 말든 매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오빠에게 하소연하고 가더라고요. 이러다가 남편 사업 망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려워지면 이제 어떡하냐. 지금 빚도 많아지고 있는데 무서워진다. 이러면서 밤 9시까지 징징거리다가 돌아가는데 정말 쉬지도 못하고 죽겠더라고요. 결국 시누이네를 돕기 위해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시누이 남편이 거래한 대금 처리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버텨오다 빚이 눈덩이처럼 금방 불어나니 시어머니께서 과감하게 당신이 한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처분하고 시누이 부부를 도와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집으로 들어와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는 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절망했죠. 시국이 점점 심각해지자 제가 다니던 분식집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어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 폐점하게 되었죠. 그동안 사장님과 둘이 일하다 보니 언니 동생 하면서 돈독해졌는데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자기 사정 잘 알아.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 라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퇴직금도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가게 힘드셨을 텐데 퇴직금은 안 주셔도 된다고 한사코 거절했는데도 안 받으면 본인 마음이 내내 너무 무겁게 남을 것 같다면서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직금이라고 하지만 원래 받을 금액보다 훨씬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손맛이 좋아서 장사도 잘 됐고 다른 식당들에 비해 그나마 오래 버틸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서 훌쩍이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의 광경은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 시누이 애들 둘까지 북적북적했어요. 아차, 제가 그동안 생각 못했던 게 있었네요. 그동안 그나마 일한다고 밖으로 나가느라 시누이가 오든 시어머니가 오시든 크게 신경 안 썼고 일하니까 오셔도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하니까 금방 가시곤 했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저희 옆 아파트로 오셨고 저도 이제부터 다시 주부 모두가 되었으니 매일 이렇게 보게 될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저도 직장이 없고 시누이도 이제 일을 안 나가고 시어머니도 코앞으로 이사 오셨고 그 현실을 깨달은 순간 공포 영화가 따로 없다는 느낌이 들 만큼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길 바랐지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시댁 사람들은 매일 저희 집에 왔죠. 시누이는 자기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나이도 비슷하고 잘 논다고 오는데 왜 시어머니까지 같이 와서 저녁까지 다 먹고 가는 걸까요? 그뿐 아니라 퇴근하는 시누이 남편에게까지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 먹으라고 하고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저희 집으로 퇴근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주방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아이들 학원 갔다 와서 5시만 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 아이들까지 우르르 4명이 몰려오고 저희 아이들 둘에 저와 남편 6시 반에 오면 7명, 시누이 남편까지 오면 8명. 정말 매일 저녁 8명분의 음식을 혼자 만들어 내왔죠. 낮에 아이들 없을 때는 다시 부업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도 벌어와서 남편과 벌이도 비슷하긴 했고 혹시 몰라서 알뜰하게 돈도 모아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아져서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낮에는 부업하고 5시에 애들과 시댁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엌에서 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하고 점점 현타가 오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매일 5시만 되면 주방 일을 하고 밤이나 되어서야 시댁 사람들이 돌아가니 정리하고 애들 씻기면 녹초가 되어 부업을 더 하지도 못하고 애들과 잠들게 되더라고요. 겨우 40만 원 정도만 벌게 되었는데 그걸로도 아이들 학원비는 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했죠.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남편이에요.